그 인연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살고 싶다면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한 사람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만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연락 한 번에 하루가 흔들리는데도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로 버텨왔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버틴 시간 동안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달력만 넘어갔을 뿐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상처를 반복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끊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을 붙잡은 채로는 새로 시작할 수 없었는지를 피하지 않게 둘 뿐입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유독 가슴에 걸리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에 제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인연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그 연결이 끊기면 삶의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만날수록 편해지기보다는 긴장하게 되고 연락이 오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데도 그 관계를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왔습니다. 아프지만 익숙했고 힘들지만 혼자 남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동안 마음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상처받았던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다음에는 조금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얹으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대를 걸수록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관계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말들을 삼키게 되고 나도 모르게 표정을 관리하게 되며 그 사람 앞에서는 늘 나를 조금 줄인 채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버텨온 시간과 참아온 마음이 아무 의미 없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놓는 순간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전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까봐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무는 동안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은 점점 힘을 잃고 마음은 해가 바뀌어도 같은 피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연을 끊는다는 말은 늘 과하게 느껴지고 삶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돌고 맙니다.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은 늘 미래를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다음 만남에서 조금 나아질 가능성, 다음 말에서 달라질 반응을 기대하며 현재를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마음은 늘 준비 상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편안해야 할 순간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괜히 말을 곱씹으며 혼자서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둔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표정 변화에도 의미를 붙이고 평소와 다른 말투 하나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관계에 자신을 맞추는 법만 더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나를 설명하고 조정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쌓인 피로는 한 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지치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짧아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이것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또 한 번 관계를 연장합니다. 그렇게 연장된 시간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기 자리를 잃고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데려오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스스로를 의심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분명히 선을 넘었는데도 마음은 먼저 내가 예민한 건 아닐지 돌아봅니다. 분명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감정을 그대로 두기보다 설명부터 붙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상황이 그랬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유를 붙일수록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방향만 바뀝니다. 상대를 향하던 불편함이 어느새 나를 향해 돌아오고 관계의 문제는 성격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연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숙제처럼 바뀝니다. 참고 넘기는 일이 미덕처럼 굳어지고 아파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그 사람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도 괜히 예민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을 계속 곁에 두는 동안 마음은 계속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감각을 다시 내 쪽으로 돌려놓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인연을 놓는다는 선택은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준비해 오던 방향처럼 다가옵니다. 인연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늘 이해하는 쪽이었고 맞추는 쪽이었고 먼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해오던 행동을 멈추는 게 더 두려워집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의미 없어진 것 같고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관계를 떠나기보다 그 안에서 조금 더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줄어들고 불편함을 느껴도 굳이 꺼내지 않게 됩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봐, 또 설명해야 할까봐, 결국은 내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온전히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도 계속 그 관계를 곱씹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인 느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더 이상 과격하게 들리지 않는 순간은 바로 이 혼자인 감각이 관계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지우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선택을 미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은 계속 내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어중간한 상태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어중간함이 가장 큰 피로를 만듭니다. 마음은 늘 준비 상태로 남아있고 편해질 틈을 얻지 못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연락이 와도 반갑기보다 먼저 마음이 굳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위로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불안을 익숙함으로 착각합니다. 오래 겪어왔으니 견딜 수 있다고, 이 정도면 관계라는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편안함과 다릅니다. 익숙함은 고통을 줄이지 않고 고통을 참고 지나는 법만 늘려줍니다. 이 차이를 오래 외면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감각을 줄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보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감각이 먼저 다가옵니다. 웃는 횟수가 줄고 기대하는 마음이 줄고 관계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때 사람은 관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려놓아온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보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밖을 서성입니다. 이쯤에서 마음은 묘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도 괴롭고 놓아버릴 생각을 하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한 게 맞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돌리는 순간 마음의 초점은 관계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집니다. 관계가 만든 상처를 들여다보기보다 그 상처를 느낀 내가 문제였던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관계는 그대로 둔 채 나만 계속 흔들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불편함이 올라와도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합니다. 괜히 과장된 건 아닐지, 이렇게까지 느낄 필요는 없는 건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감각을 계속 의심하는 동안에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어깨가 굳고 연락이 오기 전부터 숨이 짧아집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계를 경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생각과 감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지 못한 채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아무 일도 없는데 지쳤다고 느끼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이 무기력은 게으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자기 감각을 뒤로 밀어온 데서 생긴 피로에 가깝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이 시점에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선택해야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함께 있었는데 편했는지, 말이 끝난 뒤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괜히 스스로를 수습하고 있었는지 같은 감각 말입니다. 이 감각을 하나씩 되짚다 보면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뒤로 밀어왔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웃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먼저 꺼냈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나 자신보다 관계의 분위기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나는 점점 그 안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이 흐릿함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알아차리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묻게 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느꼈던 감정들이 무뎌지고 하고 싶던 말들이 쉽게 사라진 이유를 말입니다. 이때 마음은 더 이상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놓쳐왔다는 감각 때문에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방향 전환처럼 느껴집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여전히 무겁게 들리지만 동시에 이전처럼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한다기보다 스스로를 다시 느끼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마음은 이전과 다른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뒤로 밀어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던 힘이 조금 빠지자 그동안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쳐 있었던 순간들, 넘어간 척했지만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아있던 말들 말입니다. 그 장면들을 떠올릴수록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렇게까지 애썼는데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애쓴 만큼의 나만 남았다는 감각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이때 사람은 관계를 미워하기보다 스스로를 너무 늦게 챙겼다는 사실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미뤄왔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갑작스러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조용해지고 불필요한 설명을 덜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굳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든 멀어지든 그 판단보다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관계 안에서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관계에서 나 자신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인연은 예전처럼 삶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관계를 끊을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떤 상태로 이 관계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하면 관계를 대하는 온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하루를 보내곤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이 마음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오래 남지 않는 말이라면 굳이 붙잡지 않고 마음을 오래 흔드는 장면이라면 왜 그런지 잠시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 선명해지기보다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뉘기보다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됩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을 애써 합리화하지 않고 괜찮은 척 넘기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시 거리를 두거나 선을 긋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관계를 위해 나를 접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흔들지도 않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사람은 이전보다 덜 소모됩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생기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동안 관계를 붙잡고 있던 힘이 빠지자 오히려 감정은 더 또렷해집니다. 억눌러 두었던 불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이 흐름을 여러 번 통과하면서 마음은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아도 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연은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하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여전히 무겁지만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잃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는 잃지 않아도 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마음은 더 이상 극단적인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연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생각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힘을 잃습니다. 대신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남는지 아니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감각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 감각을 무시하고 생각으로 덮었다면 이제는 굳이 덮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감각이 오래 머무는지 잠깐 스치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점점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도 누가 더 노력했는지를 계산하지 않아도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지 소모시키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음은 그 결과를 억지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괜찮지 않다는 감각을 괜찮다고 부르지 않고 버틸 수 없다는 상태를 의지의 문제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솔직함은 관계를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습니다. 인연이 삶의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 비켜서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의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목표처럼 붙잡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잃는 방향으로 관계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감각만 남깁니다. 그 감각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연은 여전히 이어질 수도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이전처럼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서 삶은 관계에 의해 흔들리는 흐름에서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준이 바뀌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흔들리면 곧바로 불안이 앞섰다면 이제는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말 때문인지 상황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 쌓여있던 피로가 드러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마음은 이전처럼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전부를 맡기지 않고 생각이 앞서도 그 생각을 곧바로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됩니다. 이 상태는 특별히 강해진 느낌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덜 쥐고 있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붙잡고 있던 기대와 두려움이 조금 느슨해지자 관계 안에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는 침묵이 예전처럼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고 거리가 생겨도 곧바로 의미를 붙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멀어지는 순간에도 마음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지, 더 노력했어야 했던 건 아닐지 같은 질문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흐름이 나에게 어떤 상태를 남기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봅니다. 이 살핌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관계를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끊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이 관계를 지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상태가 오래도록 나를 비워내는 방향이라면 마음은 언젠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그 상태가 숨을 돌릴 여지를 남긴다면 관계는 이전보다 덜 불안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큰 결심이나 선언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태도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서 인연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한 장면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여전히 삶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삶 전체를 끌고 가지는 못한 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결론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인연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도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아프게 한 관계 안에서 마음이 어떤 상태로 버텨왔는지를 한 번쯤 가만히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오래 참아온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 마음도 함께 달아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요. 새로 시작한다는 말은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인연은 그때까지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그 선택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입니다. 나를 계속 뒤로 미루지 않고 불편한 감각을 애써 부정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잃는 쪽으로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그 태도가 자리 잡는 순간 인연은 더 이상 삶을 끌고 가는 중심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관계는 조용해지며 삶은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앞으로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